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고 오늘 돌아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 있으면서 사실상 빈손 외교로 돌아왔죠. 빈손에 대해서 황당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쿠팡 정보 유출 직원이 중국인인데 어쩌라고요? 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황당한 얘기죠. 혐중혐한 정서가 양국에 큰 피해를 입혔고 대한민국이 더 큰 피해를 입었다라고 말하면서 쿠팡의 그 범죄 행위자가 중국 사람이라고 하는데 어쩌라고요? 일본 사람이라면 그러면 그때부터 일본 사람 미워할 건가라는 좀 황당한 얘기를 했습니다. 쿠팡 유출 사태는 심각하죠.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다 유출된 큰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사람이 중국인이라면 심각한 문제죠. 이게 왜 문제가 아닙니까? 중국을 미워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사람이 유출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어쩌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은 굉장히 황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한국 상품을 보면 싫을 것이다. 한국 상품이나 문화가 좋으면 화장품도 사고 싶고 물건도 사고 싶고 놀러도 가고 싶고 그런데 자꾸 싫어하니까 뭐 이렇게 오히려 그 책임을 뭐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돌리는 듯한 그런 뉘앙스고 우리 국민들에게 강제적으로 중국을 뭐 좋아하라 라는 그런 뉘앙스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황당하죠.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들이 중국에 대한 반감이 상당합니다.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왜 중국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겠습니까? 그 본질적인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여행을 오면 아시겠지만 뭐 광화문에 대변을 보고 또 제주도에서도 뭐 대변 보고 그 다음 스타벅스에서 뭐 소주 먹고 뭐 그런 민폐 도저히 우리 국민들 인식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이한 행동들을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중국인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중국 보십시오. 완전 조폭 같은 국가 아닙니까? 사드를 배치했다라는 이유로 멀쩡한 기업들 다 내쫓고 행패 부리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공산국가의 전형적인 굉장히 폭력적인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본질을 놓치면 안 되는 게 중국 관광객들이 계속 우리나라에 와서 이런 민폐를 끼치고 또 범죄를 저지르고 이런 행위들이 오히려 우리나라가 여행 위험국이라는 이미지가 생기게 되고 또 세계 각국에 한국은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생기게 되면 오히려 여행객들은 줄어들 수가 있어요. 최근에 나온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강력 범죄의 절반이 중국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 국민들 입장에서는 중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거부감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인은 중국에 있는데 상당한 그런 얘기를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규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지금 외국인 투표권입니다. 지금 지방선거에서는 이제 좀 있으면 올해 지방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지방선거에서는 외국인들이 투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지방선거에 투표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한 15만 명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11만 명이 중국인입니다. 근데 중국인들은 어디에 투표하겠죠? 민주당에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자체가 중국에 굉장히 우호적이고 이재명 대통령도 친중 행보를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들은 민주당에 몰표를 줄 가능성이 있어요. 이러다가 점점 투표권이 확대돼서
중국인들에게 국회의원, 대통령까지 투표권을 주게 되면 우리는 중국인들의 투표에 의해서 사실상 대통령이 결정되고 국회의원이 결정되는 그런 끔찍한 참사가 일어날 수가 있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중국인들의 표심이 캐스팅 보트가 된다면,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누구를 찍냐에 따라 당선이 결정이 된다면, 이제 다 중국 눈치 보고 중국을 위한 정책을 펴고, 이제 중국인들이 지방의회에 진출을 하고 국회까지 진출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완전 중국 친중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다음 단계는 뭐겠습니까? 중국인들이 지방의회와 국회를 장악하고, 그러면서 계속 중국의 우호적인 법안을 내고 정책을 폈을 때, 그 다음에는 친중 정권이 들어서고, 그 다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홍콩처럼 되는 겁니다. 중국이랑 합치자라는 말까지 나올 수가 있고, 중국에 잡아먹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홍콩이 그렇게 된 겁니다. 홍콩이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처음 중국인들에 의해서 문화, 생활, 또 정책이라든지 다 잠식이 되고, 그 다음 친중 정권이 들어서고, 그 다음 중국이 합병을 했을 때 힘도 못 써보고 그렇게 잡아먹힌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런 우려를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하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고, 그리고 중국 의존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경제가 됐든 외교가 됐든 모든 분야에 있어서 중국 의존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계속 중국의 의존적인 경제를 할 게 아니라 이제 다변화를 해야 되는 거죠. 동남아든 뭐 유럽이든 시장을 넓히고, 그게 우리나라가 만에 하나 있을 그런 중국의 침략적인 그런 야욕에서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중국을 두둔하고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 스스로 우리나라를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